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러시아군이 개전 82일 만에 우크라이나 남동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을 완전히 점령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마리우폴 자국 수비대의 군사작전 종료를 공식 선언한 것인데요. 우크라이나군 작전참모부는 이날 마리우폴 아조스탈 제철소를 거점으로 결사항전을 벌였던 러시아와의 군사작전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부상병력 치료를 조건으로 러시아군과 전투 중단을 합의한 데에 따른 결정입니다. 한나말라르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은 중상자 53명과 부상 정도가 알려지지 않는 장병 211명이 방어 거점이었던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철수해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노브아조스크, 올레니아우카 등의 의료시설로 이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연설에서 우리는 우리 군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그 중에는 중상을 입은 사람도 있는데 우크라이나 영웅들은 살아있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우폴은 개전 초기부터 공격을 받았던 전략적 요충지로, 이에 랜드 코퍼레이션의 수석 정치학자 사무엘 차랍은 마리우폴은 러시아군이 아우주에에서 돈바스를 거쳐 하르키우 등 북동부 도시로 밀어붙일 수 있는 전략적 발판이자 러시아 본토와 돈바스, 크림반도의 공격축을 연결하는 거점이라며, 러시아군은 개전 이후 최대의 승리를 거머쥐며 향후 전투와 방어에 유리한 고점을 점하게 됐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패배, 후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국의 군인들이 훌륭히 임무를 완성했다며 고마움을 전하였는데요. 참모부는 귀관들의 임무는 종료되었다. 귀관들은 영웅이다. 그대들의 영웅적인 헌신은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다. 그대들이 버텨주었기에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고 예비군을 소집할 수 있었으며 우방국들의 지원을 받아 침략자들에게 반격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지금 마리우폴에 있는 우크라이나군 전 장병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는 오직 목숨을 구하는 것이다. 제발 살아라 라고 전하였습니다. 결사항전하면서 러시아군을 상대로 마리우폴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우크라이나가 급하게 군사작전을 종료하고 장병들의 생명을 보호할 것을 명령한 것은 러시아군이 화학무기인 백린탄을 쓰면서부터입니다. 백린탄은 백린을 이용한 화학무기 겸 연막타 겸 소위탄으로 독성을 가진 인을 광범위하게 살포하고 여기에 불까지 붙는 무기입니다. 즉 시야 차단과 호흡곤란에 화상피해까지 3중고를 겪게 되는데요. 현재는 부작용이 너무 커 쓰이지 않는 편입니다. 미국 군사연구소 데이비드 이 연구원에 따르면 백린탄 사용은 법적으로는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민간인 목표물에 대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인구 밀집 지역에서 공중으로 투하된 방한 무기의 사용은 프로토콜 3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프로토콜은 192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된 전시 생물학 무기와 화학 무기의 사용을 금지한 다자조약을 의미하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공격이 있을 당시 수백 명의 우크라이나 군인과 아직 미처 대피하지 못한 민간인들이 아조스탈 제철소 아래에 은신해 있었는데요. 이에 데이비드는 무기가 어떻든 민간인의 목표물을 상대로 공중에서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것은 현존하는 가장 큰 전쟁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군사 전문가들은 마리우폴은 전쟁 시작부터 러시아의 집중 공격을 받았던 곳으로 우크라이나에겐 잔혹한 말일 수 있지만 전력 우위를 지닌 러시아의 조기 점령이 예상되었던 곳이기에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82일 동안 이곳을 수비한 것이 오히려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군은 최후까지 마리우폴을 수호하면서 그 인근인 자포리자주 노보즐라토필 마을에 위치한 러시아의 탄약고를 파괴하는 활약을 펼쳤는데요. 우크라이나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공습은 러시아 군용 차량과 창고가 우크라이나 군이 보유한 항공 정찰에 의해 포착된 후 이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즉 전쟁 개시 3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아직 러시아가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죠. 또한 노브즐라토필에 위치한 러시아 군 탄약고에는 마리우폴을 함락한 러시아 군대가 동부 전선에서 전투를 하기 위해 준비된 다량의 탄약들이 배치되어 있었기에 재정비 기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는 예비 탄약마저 모두 소진한 상태로 극심한 무기 고갈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그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우크라이나는 마리우폴은 내주었지만 우크라이나 북동부 제2도시 하르키우에서는 대승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르키우를 방어하는 우크라이나 군대는 이날 러시아군을 격퇴하고 러시아와의 국경까지 진격했다고 밝혔는데요. 영국 텔레그래프도 이날 러시아군이 지난 2월 24일 침공 후 처음으로 하르키우 도심에서 30km 떨어진 지점까지 밀려났다며 러시아군의 완전 퇴각이 임박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군이 키이우에서 쫓겨났고 하늘을 통제한 적도 없다며 서방 국가들의 추정에 의하면 전쟁으로 이미 러시아군 수만 명이 사망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군사작전이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백린탄 사용까지 감행하며 마리우폴을 장악한 데에
해외 외신들은 오히려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였는데요. 핀란드 매체 일타 레흐티에 따르면 비인도적인 러시아의 폭격으로 인해 핀란드의 나토 가입 여론이 폭증했고 18일 가입 의향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전 핀란드의 나토 가입 찬성 여론은 20%에 불과하였지만 현재 90% 이상으로 급증하게 되었는데 이는 러시아의 무차별적 폭격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핀란드 의회에서는 94%의 의원들의 찬성표가 통과되어 나토 가입을 승인하였는데요.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승인될 경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북부 침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핀란드를 자극할 수 있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죠. 핀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오조준율이 높은 러시아의 구형 재래식 무기가 혹여나 한 발이라도 핀란드로 향하게 된다면 나토 헌장 5조에 의해 나토 30개 국가들의 합동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한편 18일 새벽 1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 관한 트윗을 남겼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신청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주고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전쟁 84일차 소모적인 피해만 야기되는 무의미한 전쟁 속에 제발 살아남아라 라는 외침만 머릿속에 떠돌아다닙니다. 무차별 백린탄의 사용으로 국제적인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푸틴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지금입니다. 이에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거주 중인 김철근 씨는 리얼리즘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요. 개인적인 소견으로 아쉽지만 푸틴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 비정상이니까.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